네, 지난달 말 가상자산을 노리고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어젯밤 경찰이 일당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납치에서 살인, 시신 유기까지 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어떤 짜여진 치밀한 계획범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치밀하게 아마 이제 계획을 세운 것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상당히 미행이라든지 동선이나 치밀하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도 허술한 점이 많아요. 특히 납치 시에 탔던 차량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의 명의로 구매한 것, 이런 게 허점도 많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범죄 기술보다 수사의 기술이 한 발짝씩 앞서왔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들이 치밀하게 본인들 나름대로 사들이 준비하고 용의주도하게 하더라도 거의 체포율이 높아요. 지금도 바로 3명이 얼마 만에 바로 잡혔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은요, 일본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고 있고, 저는 이 사람들이 용의주도하게 했지만 군데군데 허점은 많아서 그래서 빨리 해결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밀하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로변에서 모두가 보는 사이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아까 제가 차량 대여라든지 모든 게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 CCTV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중에 모르게 찍히는 게 몇백 번은 될 겁니다. 그런 걸 다 계산을 못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준비는 했지만 군데군데 허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어떤 외딴 곳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이 도주 차량까지 구할 정도로 상당히 용의자가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 범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한 후에 대전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를 버리고 이제 렌터카를 이동해서 청주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다시 또 택시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도보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추적이 편한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해서 중간중간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잡히지 않기 위해 도주할 것인지까지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계획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CCTV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고, 그리고 지금 개인 차량 하나하나마다 블랙박스가 다 부착돼 있습니다.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절대 숨을 곳은 없습니다. 금방 잡히기 때문에요. 저런 범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경찰에 검거된 3명의 피해자와 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실제로 납치 살해를 한 A씨와 B씨, 그리고 이 범행 대상을 지목한 C씨, 이렇게 있었고, 실제 이 납치 살해를 한 사람들은 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범행 대상을 지목한 C씨는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동기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범행 대상을 지목한 사람이 C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지목했다는 것은 이 피해자가 코인이 됐든 아니면 이 막대한 자산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A, B, C 세 사람의 이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한 납치였다라면 다음 날 은행 업무가, 금융기관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걸려서 자신들의 어떤 계좌나 아니면 현금 인출을 통해서 자산화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전에 이미 저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저 세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청부 살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구심이 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A씨와 B씨는 피해자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저렇게 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됐을까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요. C씨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이 규명을 해야만이 이번 이 끔찍한 사건의 어떤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뭐 성립이 되거나 그런 부탁이 오가야지 뭐 청부살인이 되는 걸로 법리적으로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이게 과연 청부살인으로 연결될 때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지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부살인이라는 건 뭐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청부살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뭔가 금전을 지급하고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해주는 것을 청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텐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살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피해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범행 대상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만약 교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살인 교사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던가 아니면 금품을 줄 것을 약속하는 의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청부살인 혐의가 있기 때문에 더한 중한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범행에 가담했던 2명은 피해자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구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수사기관은 이 범행 동기와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돈이 왜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과정을 좀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이 범행 대상을 지목한 이 법률사무소 직원이 이 피해자와 가상화폐 사업과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변호사 사무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을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사업적으로도 상담하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요즘 이게 이혼 사건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혼 사건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분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재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분할됩니다.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재산 사항을 다 알게 돼요. 네. 따라서는 법률사무소 이 직원이었던 이 범죄자 이분이 뭐 아마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납치 감금해서 처음에는 이게 비밀번호나 아마 협박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먼저 옮기고 네. 이럴 의도였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된지 지금 자세한 경위는 안 나오지만 네. 이런 의도를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 강남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신상 공개 필요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상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한 계획 범죄처럼 돼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피의자가 사실 근무했던 데가 법률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피해자가 만약에 거기 가서 상담을 했고 거기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정보를 알고 네. 그걸 2, 3개월 동안 계획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정보가 누출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 이 얘기 중에 확인된 건 아닌데 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코인을 뺏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이 추적이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딱히 코인에 이제 목적을 두고 그것이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른 혐의자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이 코인 또한 하나의 어떤 자산으로서 굉장히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